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선생이 자평진전 첫 영상을 올리고 어, 지난 영상, 최근 영상을 마지막으로 올리기까지 거의 17개월 동안 자평진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예, 오늘은 17개월에 이어진 이 자평진전 강의의 그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그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점을 찍는 이 화용점정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서 예, 수생이 오랜 기간 이 명리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면서 어떻게 해야만 이 명리의 고수가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평소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생이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예, 수생의 이 채널은 인기가 없죠. 어, 또 재미도 없고요. 보잘것없는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이 크레스 101이라는 데 여기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작년도서부터 주셨어요. 작년에 한 4번 정도 주셨고, 올해도 2번 정도 메일을 소생이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에, 비록 소생의 강의가 아, 재미도 없고 인기도 없으나 진정으로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에 대해서 몇 분 안 계시지만 소생의 이쪽 제안에 응해서 같이 협업을 하면은 소생의 보잘것없는 컨텐츠가 유료로 바뀌죠. 그러면은 시청자들은 돈을 지불해야만 소생의 영상을 보게 되는 그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죠. 에, 소생은 그러기가 싫어서 이쪽의 제안에 대해서 일체 응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곳에 함께 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요, 이 자평진전 강의 이 시리즈 강의를 쭉 해오면서 느꼈던 어떻게 하는 것이 명리의 고수가 될까? 이게 명리라는 말도 이게 유학이라고 그러죠. 유교. 주로 한국에서는 성리학이라고도 하죠. 이 성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명이 곧 리죠. 거의 유사한 개념이죠. 이런 개념에 대해서 차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 북송오자라고 그러죠. 주도니 선생서부터 해서 장제, 정오정이, 소강절 이렇게 해서 북송의 오현이라고 하죠. 예, 그 북송오자의 내용을 유자라는 사람이 예, 특대성을 했죠. 잘 정리를 해서 성리학이 탄생이 됐죠. 이 성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하늘의 명이라는 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이 이치다, 이치와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차후에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평진전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만 이 명리에 있어서 고수가 될 수 있느냐. 소생이 명리 공부를 해 와가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그런 겪은 끝에 이 결론이 이 소생의 그 소회라고 할까요? 그것은 크게 얘기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수가 되기 위해서 이 사주를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사주를 분석할 수가 있어야죠. 통변할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적촌수적 방법에 의해서 사주를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각각 자평진전에 의한 결론과 적촌수에 의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어야 되죠. 음, 이 자평진전은 격국 위주로 사주를 보죠. 격이 성격이 됐느냐? 성격이 되려면 유정하고 유력해야 되죠. 성격시키는 결정적인 글자가 이 상신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 상신이 망가졌다. 그러면 100% 합격입니다. 그리고 합격, 이 격 위주로 본다는 개념을 유념을 하셔야 되고, 격천수 입장에서는 중화의 원리에 입각해서 보는 거죠. 사서상경 중 그 중용의 원리에 입각해서 보죠. 이 오행의 생극재화를 이 사주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중화의 원리, 중용의 원리에 맞게 하는 중용에 도달하게끔 하는 글자가 용신이죠. 이 용신을 도와주는 글자가 희신이라고 하죠. 그 논리에 입각해서 조, 신강신약, 희신, 기신, 청탁 뭐 이런 걸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사주를 놓고 이게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보면은 이 대운이나 유년운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올해 길어냐 흉하냐 자평진전에 의한 결론을 낼 수가 있어야 되고 적천수에 입각한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소생의 경험으로는 결국 이제 시행착오죠. 그게 양자의 결론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소생은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결국은 소생이 자평진전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적천수도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해서 결론을 양자 각각 자평진전에 의한 논리로 가면은 어떻고 적천수의 논리로 가면은 어떻고 그 결론 도출할 실력이 못 됐던 거죠. 그 기간이 그 시행착오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제 와서 소생이 명리를 조금 사주를 조금 읽는다고 하면은 예전 시행착오 겪을 때에 비해서 실력이 늘었다면 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자평진전에 의한 결론과 적천수에 의한 결론을 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아마 소생이 이 명리를 접하고 거의 한 그 기간의 80%가량은 양자의 구분이 모호했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소승이 취한 결론이 이게 자평진전에 입각한 건지 적천수에 입각한 건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명리 공부를 오래 하는 그 기간에 거의 80%가 그런 불분명한 상태를 가지고 공부를 한 거죠. 지금에 와서 보면 둘 다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그 사주를 통변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때까지 자평진전과 적천수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 소생이 언젠가 봐도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석으로 공부를 하지만 고수가 되면은 정석에 어울리는 그 얽매이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예, 이 논리가 그런 것 같아요. 소생의 지난 시절을 시행착오를 겪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소생의 실력이 늘었다면 양자에 대한 공부를 반복적으로 해와서 지금은 각각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점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 신살, 뭐 천연일 기인이나 각종 신살들 많죠. 십이신살이나 공망이나 이런 걸 몽땅 신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소생이 양자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그 시행착오의 그 기간에서는 이게 뭔가 찜찜하고 뭔가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심유천 선생도 그렇고 설하고 선생도 그렇고 어, 임철주 선생도 마찬가지죠. 그 양반들은 이 신살 얘기를 안고 있어요. 참고로 지난 신살 이게 자평진전 상권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심유천 선생이 이렇게 써놓은 내용이에요. 이 성신은 성진이라고도 읽고 이게 시간을 일월성신 시간을 얘기할 때는 신이라고 읽는데요. 이걸 뭐 성진이라고 해도 되고 성신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것은 격국과는 상관이 없다. 자평진전은 격 위주로 보는데 여기 뭐 천을기인이 어떤 애뭐 이런 거에 그런 것과는 이 사주 통변하는 것과 무관하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심희천 선생 자평진전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설하고 선생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임철조 선생, 적천수 천미 어디를 봐도 이 신살의 입각에서 통변한 곳이 없어요. 서 선생의 표현을 보면요. 지금 사람들은 경중을 알지 못한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알지 못한다. 이게 지금이라는 게 자평진전이 1776년 한국으로 치면은 정조가 즉위하던 해죠. 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해가 1776년이거든요. 미국 독립선언이 있었던 그 해에 이 책이 나왔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를 알지를 못해서 이 길성을 보면은 길성 이게 천을기인 같은 게 대표적이죠.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그 3종 세트가 있죠. 문창, 문곡, 극당 이런 길성이죠. 이런 걸 보면은 그 용신을 포기한다는 거죠. 곧바로 이런 길성을 보면은 용신, 자평진전에서는 용신이 격국이죠. 그러니까 격이나 상신이나 이런 것을 포기를 하고 사주를 정확하게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함부로 귀천을 논한다. 이게 천을기운이 사주에 두 개 있네. 뭐 등 길성이 많으면은 귀한 사주입니다. 곧바로 이게 이게 망령된 거거든요. 이 망이 진실의 반대입니다. 참진자, 열매실자. 이게 실의 반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실, 이게 거짓이라서 그래요. 참되지 못하다는 거죠. 참되지 못하게 귀천을 얘기한다, 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화와 복을 거짓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죠. 즉, 이 격국과 격 위주로 사주를 봐야 되는데, 이런 길성 위주로, 신사로 위주로 보면은 이게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심 선생 표현이 매우 가소롭다, 기다는 얘기죠. 소생 생각으로도 사주 통변에 있어서 이런 신살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라고 할까요? 그 퍼센테이지는 소생은 5%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95%는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소생 같은 이런 경우는 거의 큰 산맥을 먼저 봐야지 거의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이렇게 볼 때는 참조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이거로 입각해서 사주를 통변하면 안 되죠. 이름을 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주의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할 때도 이런 걸
감안해서 사주를 분석하면 안 되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죠. 이게 자평진제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성진은 이 명리책에 명리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명리책에 이런 천을기인이 뭐 문창, 문국 뭐 여러 가지 백호, 괴강 이런 얘기 언급하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책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신사를 고집한다는 얘기예요. 이 책을 명리서적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이 신사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대가 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건 소생 개인 생각은 이게 이제 평균전 상권에도 나와 있는데 자기가 이거 공부를 해서 이런 뭐 십이신살이니 뭐 이런 거 조금 안다는 얘기죠. 뭐 홍염이니 뭐 등 이거로 사람 그 흑세무면하는 거죠. 너는 모르지 나는 안다. 이게 사람 심리가 10개 얘기하면은 한 개 정도, 한 개나 두 개 맞으면은 이게 맞았다고 그래요. 선생님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80%, 90%가 틀리고 10%가 맞으면 그걸 맞았다고 할 수가 없죠. 이런 거에 연연하면은 실력이 늘지 않는다. 이걸 크게 유념하시고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공부하고 연습하고 끊임없이 얘기하,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원문을 보셔야 된다. 소생 경험입니다. 저평진전을 제대로 깔끔하게 번역되어 있는 책을 소생이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평진전과 즉천수 책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중용 20장인가요? 박학 이게 넓게 공부하고 아주 심도 있게 신문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료하게 분명하게 변별 분석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주 통변 연습을 독행하는 거죠. 그게 우후가 속보예요. 일수가 천천히 가는 것 같으나 이것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요령이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이 실력으로 사주를 봐서 이걸 체험을 했죠. 자기가 직접 먹어봐야지 먹어본 사람으로부터 이 과일은 맛있다, 맛없다 이 얘기를 들어본들 자기가 맛보는 게 아니죠. 이게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원문을 보시는 이게 번역으로 공부를 하면은 실력이 늘지를 않는다. 예, 소생 경험입니다. 소생이 그런 데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예, 예, 저평전첫 강의는 이게 호공부라는 사람이 그 서문을 쓴 거 요거를 소개를 했어요. 이 양반이 어려서 이게 관료죠. 관료인데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명리에서 저 여러 가지를 마음을 다해서 연구를 했다는 얘기죠. 공부를 하고 밤낮으로 깊게 생각도 많이 해서 이 사주를 보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야, 진짜 이거 사주대로 인생이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아는, 명을 아는 군자는 마땅히 그 정확함에 그 발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주, 그 명리에 순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결론을 낸 거죠. 이게 관원입니다. 관원 생활 계속 하다가 심유촌 선생이 쓴 자평수록, 이게, 이 자평 예전에는 연주 위주로 봤는데, 일간 위주로 보기 시작한 게 이 자평명리학이거든요. 자평명리학을 손수 기록한 39편을 입수를 해요. 이 호강 공부라는 사람이. 그래서 읽어보니까
읽어보고 또 다른 관리인, 고향 그 선배인 장군환이라는 사람에게 이걸 보여주죠. 자평수록 39편을. 그러니까 장군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이거야말로 이 39편 요거야말로 자평가의 진정한 설명이다라고 감탄을 해요. 그러면서 야, 심해춘 선생이 과거에도 합격하고 그런 사람이 평생을 요거 만들라고 평생을 바쳤는데 이것을 연기 속에 사라지게 할 수가 없으니 장군환이라는 사람이 책을 냅시다 해가지고 책이 1776년에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을 낸 이 출판하게 된 것은 명리를 얘기하는 이 명리가에게 큰 행운이다. 그만큼 실력과 이 정확함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아주 엑설렌트한 탁월한 책이라는 얘기죠. 안명가뿐만 아니라 예, 선비나 이 군자들의 행운이기도 하다. 이게 지극히 올바른 얘기죠. 이런 거는 이 성리학을 이제 공부를 해보면, 즉 사서상경 공부하면 당연히 맞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사람이 운명을 알 수 있으면은 경쟁하고 경쟁하는 마음,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마음을 그치게 된다는 거죠. 아, 내 사주상 더 이상 바라서는 안 돼.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분에 넘치는 생각을 막아준다는 얘기죠. 분에 넘치는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을 막아준다는 얘기죠. 사주 이게 어, 사주 원국이 이 합격이 되고 대운이 약간 왔다고 그래서 그 대운 기간이 지나가면 힘들어질 게 뻔한데 그것을 어거지로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릇 일체의 부기 궁통 이 부와 기가 궁색하냐 막혔느냐 잘 통하느냐 장수하느냐 요절하느냐 이런 경우를 이 선비나 군자가 이 사주를 보고 아 요절하고 아, 내 사주는 어떻다 내 사주는 뭐 언제 요절할 수가 있는 상이다 이런 걸 접한다고 그래도 모두 하늘의 명을 잘 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 수능을 해서 부자인 사람이나 부기가 높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각각 하늘의 명에 편안해 한다는 거죠. 잘 하늘의 명에 따르고 수능을 해서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부자든 가난하는 사람이든 오래 사는 사람이든 요절하는 사람 모두 다 성현의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찌 선비나 군자 입장에서는 아주 두터운 행운이 아니겠느냐. 지극히 타당한 말이죠. 이걸 성리학을 공부해보면 지극히 올바른 얘기죠. 이 정도 이런 얘기를 하려면 사서상경과 이 주역을 알아야죠. 특히 그러니까 이 호공부라는 사람도 관원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건룡 41년 1776년에 호공보가 썼습니다. 이렇게 천령상에서 강의를 드렸는데 오늘은 자평진전의 이 프로세스 중에 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이 설하고 선생의 서문을 말씀드리는 걸로 이 자평진전 강의의 마지막 그 점을 찍을까 해요. 활용점정이죠. 예, 소생도 설하고 선생의 서문이나 홍보의 서문을 자평진전 원문을 한 2, 30회, 한 거의 30회 가까이 읽은 후에 이 서문을 봤어요. 그래서 이 서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당한 통찰을 얻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죠.
대부분 선생님들 이 서문 같은 거 안 보죠. 근데 이 설하고 선생의 서문이야말로 진정한 명리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보면요. 자평진전 이 평주 이것을 마치고 이게 1936년에 이게 자평진전 주석 이 평주를 책이 나왔거든요. 마쳤을 때 평주 주석을 마쳤을 때 객이 손님이 있었는데 그 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원효명의 그 조명 조는 이게 명은 원국이죠. 이 원국을 바꾼다는 거죠. 만든다는 얘기죠. 조명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태어날 때 딱 정해지는 건데 이걸 바꾼다. 그래서 여기서 조명은 이게 개운서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쓴 원유범이라는 사람이 쓴 이게 요범 사운이라는 이게 운을 바꾸는 보통 개운이라고 그러지 조명이라고를 안 않죠. 그만큼 즉 사주는 타고난 건 별론데 현실에서 좋은 운명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런 개념으로 쓴 거죠. 그걸 통칭 그 세상에서는 배운온다 요 표현을 많이 하죠. 운을 바꾼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명은 타고난 즉시 딱 굳어지는 거죠. 가마터에서 그릇이 구워져 나오면 그 형태는 딱 고정이 되는 거죠. 이건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은 이 조명이라는 표현보다 이 개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즉, 어, 사주를, 사주가 타고나기를 안 좋게 타고났는데 현실은 잘 살 수도 있다는 설이 있는데 그러면서 있다는데 만약에 이제 손님이 서라고 선생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사주가 바꿀 수가 있다면 그것은 사주는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이게 사주대로 산다면서 사주는 안 좋은데 잘 사는 경우가 있다. 이게 사주가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면은 이 운명학, 즉 사주학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또 선생은 여기 이제 이 손님이 와서 하는 얘기니까 이 선생은 설하고 선생이 되는 거죠. 설하고가 되는 거죠. 설하고 당신은 평소 불가의 말을 공부를 했는데 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정해져 있다면은 사주대로 산다면은 그 얘기죠. 사주 팔자대로 인생 운명이 그대로 전개가 된다면 이 사주가 우수하면은 사주가 좋으면은 사주대로 살으니까 악업을 아무리 지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사주가 좋으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역시 사주대로 잘 살게 되는 거고 사주가 열등하다면 사주가 안 좋다면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 사주대로 인생을 살게 되니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가 안 좋으면 아무리 선업을 많이 싼다고 그래도 무익하다. 도함이 없다. 여전히 인생 못 사는 거 아니다. 못 살게 된다는 얘기죠. 과연 이러한 이치가 있습니까? 라고 손님이 설하고한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손님이 물어본 건 그거죠. 이 사주가 있으면 이게 사주대로 이게 변할 수 있다는 거는 뭐죠? 사주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사주대로. 사주가 나빠도 잘 사는 경우가 있고, 사주가 좋아도 못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사주는 신빙성이 없다.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요 위에는 그 표현이고, 이제 이 밑에는 사주가 정해졌다면, 사주대로 인생이 전개된다면, 즉 사주가 정확하다면 그 얘기죠. 사주가 좋으면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인생을 잘 살게 될 것이고
사주가 안 좋다면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이치가 있는지 당신은 설하고 당신은 사주 공부도 했고 불가의 말씀, 불교 경전을 공부한 바가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하고 선생이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요 손님은 이미 인과의 설, 불교에서 인과의 설, 윤회, 업부설이죠. 예. 업부설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즉, 나쁜 원인을 뿌리면 나쁜 결과가 나온다. 선업을 지으면은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업을 쌓으면은 이 결과도 나쁘게 나온다는 인과설이죠. 당신이 이미 인과설을 알고 있고, 또한 인간은 반드시 이 3세를 통칭해서 봐야 되는 것도 당신은 알고 있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당연하죠. 이 3세라는 거는 전생이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현생이고, 지금 여기 있죠. 이게 내생에 있죠. 인과관계는 이렇게 3생을 함께 봐야 된다는 게 이 불교적 마인드죠. 무릇 이 명이라는 것은 이 사주 원국이라는 거죠. 운명이라는 것은 운명이 좋고 열등한 나쁜 것은 누가 그것을 만들겠습니까? 운명이 열등하고 누구는 좋은 운명을 살고 이걸 누가 만들고 또 그것을 누가 주재하겠느냐? 누가 결정적으로 어, 그 주재한다고 그러죠. 이 주도권을 쥐고 이 운명을 좋게 또는 나쁘게 하는데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뜻은 뭐죠? 요 자체에서 이게 사주가 지금 여기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은 자기가 맘대로 걷는다는 거죠. 인과관계니까. 여기서 선업을 지으면은 전생에서 선업을 쌓으면은 현생에서 잘 살게 되는 거고 요 경우는 이제 이때 태어나는 시점이 사주 원국과 대운을 좋게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악업을 쌓은 사람은 이 태어난 시점에 사주 원국하고 대운이 좋지 못하게 태어나서 이 현생은 힘들게 산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현생의 선업을 쌓으면은 여기서 좋은 사주로 태어나서 내생에 잘 살게 되는 거고, 현생에 악업을 쌓으면은 요 내생에 태어나는 시점에 사주 원국과 대운이 좋지 않게 태어나서 내생에 힘들게 된다. 요걸 은연중에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것만 봐도 서 선생이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면은요. 반드시 이 숙세의 선한 인연, 이 숙세라는 것은 이게 전생을 얘기해요. 전생.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전생의 선한 인연, 즉 선업을 지으면은 금생의 아름다운 사주, 좋은 사주를 만든다는 얘기죠. 이루어진다는 거죠. 전생에서 선업을 쌓으면은 이 태어나는 시점에 아름다운 사주를 만들어서 태어난다는 얘기야. 태어남으로써 이 숙세, 전생의 악업을 쌓으면은 금생에 열등한 사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명운이,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사주 원국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운도 마찬가지예요. 운도. 여기서 선업을 쌓으면은 대운도 좋게 태어나는 거예요. 대운도. 여기서 악업을 쌓으면은 대운도 별로 안 좋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운명의 우열은 이 전생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것이다. 이게 뭐냐. 이 사주를 놓고
요 사주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은 정관격이죠. 대부분 선생님들 보면 신중에 중기인 임수가 투관이 돼서 이걸 인수격으로 알고 있죠. 이게 자평진전의 그 정관격 편에 나오는 첫 번째 사주입니다. 그 유명한 설상공의 사주죠. 사주도 딱 성격이 돼 있고요. 대운도 잘 만난 거죠. 그래서 정승까지 한 양반.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요 전생에 선업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생에 이게 잘 살게 돼 있다. 그것은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금세의 원인이죠. 원인이 씨를 뿌리는 게 원인이죠. 그러면은 금세에 그 결과가 나온다. 이게 대부분요. 여기서 태어나고 지금 여기까지 인생 뭐 100살을 산다고 그러면 여기 한 50살을 살았다. 50년 동안 여기서 지은 거 있죠. 지은 거. 그것은 여기 나머지 52일에서 100살까지 요 기간에도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악업을 쌓으면은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내생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 있으면은 앞으로 전개되는 삶은 이 전생에서 지었던 업 있죠. 업의 입각에서 요 시점에 사주 원국과 대운을 받아서 그대로 사주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요 기간 동안 엉뚱한 짓을 많이 했다.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요 태어날 때 좋은 사주로 태어났지만 요 시절은 좋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자연의. 윤석열이나 그 이런 사람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이대로 되는 거죠. 소생이 예전에 그런 영상을 올린 바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남성 중 윤석열 씨와 동일한 사주팔자, 이게 대운까지도 똑같을 사람을 통계적으로 추론을 해보니까 90.45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알겠죠? 이 내란이 90.45번 발생한 게 아니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은 이 명에 정해져 있지 않다. 여기 명은 이 사주 팔자 요거 사주하고 대운은 전생의 인연과 업으로서 정해진 거예요. 이게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좋은 사주인데 여기서 잘못 엉뚱한 짓을 하면 여기서 당연히 안 좋게 되죠. 당연히. 이런 부분은 이 시점에서 나온 이게 원국과 사주로서는 사주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 정해진 바가 있고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정해졌다는 건 뭐냐? 이 사주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을 정해져 있다는 거고 사주로 통변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현생에 이걸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 이런 게 모두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 팔정도 같은 게 대표적이죠. 정견, 뭐 정사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정언, 정업 제대로 행동하고 정명 또 정념, 정진, 정정 이런 걸 해가면서 살으면 대부분 그렇게 살으면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생에 악업을 졌다고 그래도 여기서 보시 같은 걸 악업을 지어서 사주팔자가 안 좋다고 그래도 보시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남은 인생에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이 여기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은 안 좋아지는 거죠.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 욕심꾸러기들이 많죠. 불교나 성리학적 이론으로 보면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대부분 이 논리를 선생이 이 대목을 보고 야 이거 기가 막힌 거구나. 그래서 이게야말로 주역의 원리고 이게 하늘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전장에서
이 사주 운명의 우열은 누가 그렇게 조성 만들겠느냐?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어떤 표정, 어떤 태도,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게 얼마나 달라질까? 이걸 완전히 여기서 태어난 요 얘네들을 다 깡그리 무시할 만큼 달라지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닌데, 이게 정규분포로 했을 때 상식선에서 행동을 하면은 이게 거의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결혼을 하죠. 그래서 결혼할 운이 오면은 가서 데이트도 하고 맞선도 보고 그렇게 해야 결혼이 성사가 되는데, 결혼할 운과 이 사주 원국이나 대원 유년으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맨날 방 안에서 혼자 있는 거죠. 이게 결혼이 되겠느냐 그게. 그래서 이런 걸 어찌 잡아내느냐. 정치인들이나 이 언론에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들의 행태를 파악하기가 더 쉬워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평소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명리 고수일수록 요즘 무엇이냐, 어떠시냐, 좀 재밌게 지내시냐, 엉뚱한 얘기를 물어본다고를 많이들 하죠. 그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과연 이게 사주대로 그대로 여기서부터 앞으로의 일어난 일들이 사주대로 전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참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정도를 안다면 이 초절정 고수예요. 초절정 고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요, 이게, 아, 이걸 사주에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이 시점에서 전생에 쌓은 업에 따라서 현생에 전개되는 게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정해져 있죠.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죠. 그냥 평균적으로 살아야 되죠. 특별히 욕심이나 이런 거 안 내고. 그러면은 요 사주 팔자대로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사주가 좋게 태어났다 그래도 이 시점에서 엉뚱한 짓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인생이 좋게 전개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임철초 선생도 사주 외적인 앞으로 전개되는 인생에서 사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세 가지를 들어요. 그래서 태어난 산천이 다른 거, 이게 이제 옛날 중국 대륙에서 있었던 건데, 중국은 대륙이 엄청 크니까 이건 그렇다 치고, 이게 세덕이라는 것은 조상의 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과 양반 자식 중에 그 서자라든지 얼자가 있죠. 노비의 아버지는 양반인데 엄마가 노비다. 그 얼자라고 그러죠. 이게 과거를 보고 안 보고 이런 차이가 있죠. 사주가 똑같아도 아버지가 양반이면 당연히 과거를 보고 아버지가 양반이 아니면 과거를 못 보죠. 이 얘기를 현대판으로 바꾸면 내가 여기서 어떤 업을 쌓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에게 좋은 인생이 펼쳐지든지 이게 내 영향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덕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품의 탄산, 인품이 아름다우냐, 단정하냐, 이게 사악하냐. 이 사는 이게 무협지에서 정파, 사파할 때 이 나쁘다는 얘기죠. 이게 사는 바를정의 반대예요. 이게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인품이 즉 품성이 마음씨를 덕을 쌓고 인생을 사느냐, 말을 거칠게 하고 뭐 등등 있죠. 불교에서는 신구의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즉 마음으로 업을 쌓는다고 그러죠. 몸으로 쌓는 거는 뭐 살인을 한다든지 절도 도둑질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입으로 업을 쌓는 것은 뭐죠? 그 망어, 이게 진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기업, 이 비단 기처를 쓰는데 번지르르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을 살살 놓고 교원 영색 하는 거죠.
또, 양설, 두 혓바닥, A라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B라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서 이간질을 한다든지, 한 입으로 두 얘기하면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또 악구, 이게 나쁘를 악자인데 아주 입이 아주 걸죠. 아주 욕설이 심하고. 그게 이 네 가지가 입으로 짓는 업이죠. 그리고 마음과 뜻으로 짓는 것은 탐진치라고 하죠. 이 욕심, 진, 욕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게 욕심이고 탐욕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게 화내고 성질내고 하는 게 이제 진이죠. 진해라고 그러죠. 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세상의 실상을 못 보는 거죠. 무명이죠, 무명. 그런 것 전부 다 업을 쌓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불교에서는 삶은 고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고의 원인은 집착에 있는 거죠. 욕심 때문에 있는 거죠. 이것은 유교에서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극기복례,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해서 예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불교는 그렇게 하면은 아, 나중에 해탈 열반을 하죠. 깨달음을 얻어서 최종 목표는 불교 부처가 되는 것이고, 유교에서는 최종 목표점이 성인이 되는 것이죠. 천인 합일이 되는 거죠. 개념은 거의 유사해요. 이 세 가지가 임철초 선생 책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에 드러나는 부분, 사주를 보고 알 수 있는 부분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인품의 단서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완전 이것이죠. 자기의 유교적으로 하면 수신을 해야죠. 수양을 해야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주대로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 굉장히 많아요. 임철초 선생님도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인품이라는 거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전부 다 성리학하고 불교와 관계된 거죠.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우주의 원리 그대로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과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는 설이 대부분이에요. 주도니 선생의 그 태극도, 그것을 이왕 성악 10도의 제1도죠. 성악 10도 10가지 그림, 그게 이황 선생의 어린 선주에게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10가지 그림으로 상소문을 올렸어요. 첫 번째 그림이 그 태극도고요. 주돈이, 이게 북송 때 주돈이 선생이 그린 것을 인용한 거죠. 두 번째가 장제 선생이 쓴 그 서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서명도요. 서명도나 태극도 이런 데 보면은 나의 부모는 하늘이고 땅은 어머니는 이 땅이거든요. 천지의 자식이에요. 모든 동포,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 자매고, 이 산에 있는 나무나 어, 이런 것들도 나의 친구, 나의 동반자라고 그러죠. 이게 거창한 공부죠. 이게 단순히 8글자 있지만 하고 들어가고 보면은 전부 다 성리학적인 불교적인 것과 맞닿아 있는 거죠. 이런 걸 알아야 진정한 고수라고 할 수 있죠. 논어에도 그래서 지명군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의 운명, 명을 알아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면 아마 이쪽으로 생각하실 부분이 많을 겁니다. 또 보면은요. 일찍이 서 선생은 봤다는 거죠. 뭘 봤느냐. 사주가 좋고 원국은 좋은데 대운이 안 좋은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사주 원국은 별론데 운이 아름다운 경우가 있다. 흔히 있죠. 예. 여기에서 사주와 대운의 관계는, 사주는 종자라고 그러면은 대운은 그 종자를 개와 꽃피게 하는 시절과 같다. 계절과 같다. 그래서 사주는 좋은데 대운이 열등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원국이 좋은데 대운이 별로예요. 그럴 때는 원국이 좋으니까
기교한 꽃과 아주 가치 있는 꽃과 아주 색다른 그 풀이라는 얘기죠. 이게 원곡에 아주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요 꽃과 그 풀, 기교한 가치 있는 풀이 꽃피는 시기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실 속에서만 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그 사주가 좋은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게 원곡은 좋은데 운이 안 좋은 사람들. 만약에 어, 원곡은 안 좋은데 운까지도 안 좋다. 둘 다 다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꽃과 풀에 해당할 때 아주 풀도 아주 보잘것없고 그 땅도 아주 이 꽃이 이 보잘것없는 풀이 뿌리를 바꿔야 될 그 진흙이 아주 보잘것없는데 그거마저도 도로가에 있어서 유린당한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밟고 다닌다. 굉장히 삶이 힘들다는 거죠. 원국도 안 좋고 대운도 안 좋으면. 그러므로 원국은 좋은데 운이 열등하다고 하는 대운이 안 좋다는 것은 대체로 그러니까 원국이 성격이 됐어요. 자평진전식으로. 근데 대운은 상신에 유리한 또는 정확하게 보면은 자평진전 시간에 공부를 했죠. 대운의 그 시기를 보는 방법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름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운 돌아가는 게 별로 식신이나 재성이 와야 될 사주에 식신재성이 안 오고 맨 불필요한 것들만 왔다. 그런 경우죠. 그런데 원국은 성격이 돼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삶을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편안하게 대체로 원만하게 삽니다. 그리고 약간의 여유 그런 여유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여유 있게 그냥 대체로 괜찮게 평범하게 산다.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성리학적으로, 불교적으로 보면 아주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제때에 유의할 수가 없다. 이게 유의는, 불교는 인연과, 이게 조건이나, 여건, 원인, 그 상황을 만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걸 유의법이라고 그러죠. 유의하지 못한다. 이게 제때에 승진하거나, 제때에 취업하거나, 제때에 결혼하거나, 자기 그 나이에 해야 될 것을 따박따박 하지는 못할 수가 있다. 왜 그러느냐? 대운을 좋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숙인이다. 이게 전생에 악업을 쌓아서 그렇죠. 전생에 선운만 쌓으면은 원국도 좋고 대운도 좋게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대운은 원국은 좋은데 대운은 안 좋다. 그러면 이게 이 전생에서 선업을 쌓기는 쌓는데 그다지 크게 쌓지는 못한 거죠. 이게 세모 정도 되는 거죠. 전생에 완전히 악업을 크게 쌓으면은 원국도 대운도 모두 다 안 좋게 태어날 텐데 그 얘기죠. 이런 경우 원국은 좋은데 네, 운이 안 좋게 태어나면 그냥 평범하게 책 보고 사는 거죠.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원국은 좋아요. 대운이 없는데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 에, 운이 안 좋다 이런 걸 용납할 수가 없죠. 도전을 하죠. 만약에 이게 만족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만족을. 편안함을 누리는 것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마땅한 그 운명에 만족을 하지 않고 힘쓴다 이거죠. 노력한다. 그것도 강하게 노력한다 소리 억지로 이게 대운에 어긋나서 어거지로 노력을 하게 강제로 그렇게 노력해서 취하려고 하면은 집은 기울어든다. 집은 망하고 가산 재산은 다 탕진하게 된다. 성명 이게 평판 명성도
이게 낭자하게 된다. 뭐죠? 평판, 자존심, 명예 이런 거 다 지저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근인이다. 이게 이 생에서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태어날 때 전생에서 그래도 그런 대로 선업을 쌓아서 원국은 좋게 태어났는데, 예, 그런데 대운이 안 좋아.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서 어, 기부를 한다든지 그 도네이션 사회에 이 공동체에 이로운 언행을 해야죠. 그런 태도, 말, 행동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려면은 욕심이 없어야 돼요. 탐욕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 자체가 집착인 거죠. 불교의 12연기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삶은 고라고 그러는 거죠. 전생에 어느 정도 선업을 쌓아서 원국은 좋게 태어났는데 대우는 안 좋게 태어나면은 그럼 거기서 소소하게 자기가 사회적으로는 소소하고 어쩌려나 몰라도 이 책 속에는 무한한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신세계, 이 선정의 세계, 삼매의 세계, 뭐 사마타나 위파사나 이렇게 많이 하죠. 마인드풀리스, 어웨어니스 이런 알아차림의 세계, 마음챙김의 세계 이게 끝없는 이게 유교식으로 정조하라고 그러죠. 끝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엄청난 즐거움이 있거든. 이 재물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원국은 좋은데 대운이 안 좋은데 이거를 어거지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강제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악업을 자꾸 자꾸 쌓는 거죠. 그렇게 되니 가산이 탕진하게 되는 거죠. 여기. 집은 기울고 재산은 다 탕진하게 되고 이게 다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육아에서도 욕심이죠. 불교에서도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쌓은 근인이다. 현세에 쌓은 업이다 이거요. 어, 그것 때문에 앞으로의 시점이 앞으로 다가와지는 인생이 타고난 대로 못 사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이 원리를 안다면 아, 역시 소승이 이 대목을 보고 야, 서 선생 이 양반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상당히 아주 그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바가 있고 어느 정도 여기서 업을 쌓으면은 이 현생에서 어떻게 살 것이다. 이건 어느 정도 정해진 바가 있는 거죠. 또한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인생이 어떻다. 이것은 이 사주팔자 대운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죠.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유형에서 정해진 바는 이게 공명이나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물이 흐르면은 또랑이 이루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이 사주를 그렇게 읽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케이스죠. 운은 좋은데 대운이 열등하다고 그래서 그걸 어거지로 이게 욕심을 내서 일을 추진하고 이게 자연의 이치,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서 일을 하는 거죠. 하늘의 이치, 자연의 이치, 남과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대동사회죠. 그거의 근원은 주역에서 원형 이정이고요. 그 이야기도 이제 할 겁니다. 윤석열처럼 저런 행동을 하면은 저렇게 되는 거는 앞으로의 인생이 저렇게 되는 게 하늘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죠. 이것은 이게 지금 여기서 불교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서 선생이 성리학적으로 얘기해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공보가 큰 공보고 명리의 진정한 고수라고 소생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물 흐르는 곳에 또랑이 생기는 것이 이 사주팔자의 원리다. 운명의 원리인데 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어거지로 하면은 이 운명을 거스르면은 어떻게 그러느냐. 땅은 가시밭길이고 하늘도 역시 가시다. 내가 서 있는, 내가 앉아 있는 곳이 다 바늘방석이고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환경, 여건 역시 다 가시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이 없다. 이게 명의 원리죠. 거꾸로
여기서 굉장히 안 좋아서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게 사는데 그래가면서 꼬박꼬박 페이지 죽고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사회에 기고하는 양반들 있죠. 마음이 그분들 보면 편안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이런 게 이제 마음 공부의 원리고 행복할 수 있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대부분 인간의 욕심이 불교에서는 오욕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식욕, 또 잠자려고 하는 수면욕, 세 번째 색욕, 네 번째 재물욕, 명예욕, 즉 뭐 관직이라든지 다 욕심 덩어리들이죠. 여기서 욕심을 내면 낼수록 앞으로 인생이 좋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윤석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도록 사주팔자 그 자체에 드러나느냐. 그러면 90.45명 그 사람들도 다 수감돼야 되고 그들도 내란을 일으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하늘의 이치가 아니에요. 하늘의 이치는 너무나 당연하죠. 콩 심으면 콩이 나죠. 이건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성공과 실패의 정도는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정도 실패할지 그 정도는 자기가 만든 바가 있는 원인에 따른다. 크게 따르면 이 전생에서 만든 바 여기서는 이게 숙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생 플러스 현생의 업이에요. 여기 이 업에 따라서 이 선업을 싼다든지 전생도 선업, 현생 여기서 살아온 것도 선업을 쌓으면은 좋겠죠. 여기서 선업을 쌓아왔는데 현생에서 이게 악업을 지었다. 그러면 윤석을 꼴 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게 소생이 평진전 원문 한문으로 된 거를 몇십 회, 한 거의 30회 가까이 하고 나서 서문을 봤는데 그냥 빨리 읽으려고 원문으로 보지 않고 번역해 놓은 걸 봤는데요. 요것도 숙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숙인은 여기서 쌓은 엄반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 쌓은 것은 이게 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근인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다 양자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에 따른 거예요. 여기까지의 원인, 씨 뿌린 대로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거죠. 지긋하다 하죠. 이게 우주의 법칙이죠. 그리고 또 사주 원국과 대운으로 추산할 수 없는, 즉 얼마나 이 사람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추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아까 얘기했죠. 사주는 이 시점, 여기에 인연 때문에, 업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요거는 나와 있지만 여기서 쌓은 것은 이 사주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악업을 쌓으면은 요게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추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기야 뭐 실패의 정도를. 그래서 이 원인의 이 악업의 수능을 하면은 여기서 선업을 쌓으면은 전생에 이게 선업을 쌓아서 좋아질 건데 여기서 거꾸로 악업을 쌓았다. 그러면 안 좋아져요. 생각만큼. 이런 업에 순응하면은 따르면은 장래의 결과가 이루어진다. 즉 여기서 전생에서 선업을 쌓았어요. 좋게 태어났는데 여기서 악업을 쳤다. 그러면 요 장래의 결과가 나온다. 장래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지은 악업을 다음 생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미래의 명이 정해진다. 여기서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사주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지은 업으로 인해서 사주 원국과 대운으로 이 생은 어떨 것이다. 지금 이 시점이라면 앞으로 어떨 것입니다. 대운을 읽어내서 알 수 있으나 근데 이 양반이 여기서 굉장히 악업을 쳤다. 그러면은 여기 좋은 일 절대 안 일어나요. 그 얘기죠. 이게 사주에는 사주팔자로 알 수 있는 부분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부분을 지금 자세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임철주 선생은 아예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알 수 없는 것은 개인의 인품이 좋은 업을 쌓으면은 남을 도와주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주 사악하게 하면은 이 공동체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쁜 기운을 퍼뜨리면은 사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앞으로 이후의 인생은 이거 사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게 마찬가지죠. 부모가 대부분 부모들이 명문대 나오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의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고 그러죠. 이 양반들이 욕심이 있어서 사회적지나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자식들도 당연히 나 정도 돼야 된다. 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이거는요, 본인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의 앞으로의 인생이 결정돼요. 내가 말을 자식에게 얼마나 부드럽게 자식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인생이 바뀌죠. 이거는 인생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가들을 보면요. 그, 소론의 영수인 윤중의 아버지가 윤성거예요. 그 양반이 충청 오연 중에 하는데, 이게 송시열의 친구죠. 같은 도남서원 출신이고. 근데 아버지가 그 윤성거가 자식한테 편지 쓰고 학문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자식을 존중을 해요. 그 장제의 이게 정호 형제가 있죠. 이정. 정명도 정이천. 내 외삼촌이 장제예요. 장행거. 장행거 외삼촌이니까 장제가 나이가 많겠죠. 그 장제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 조카들을 보니까 똑똑하다 이거든. 그래서 자기 제자들한테 그 자기 조카들한테 가서 배워라. 삽으로 삼어라. 라고까지를 얘기해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후배라고 그래도 다 아는 사람들은 다 존중을 해줘요. 그러니까 부모의 업이 자식한테 이어지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나부터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어떤 업을 쌓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인철수 선생이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부모 일이니까 인다이렉트 좀 간접적이라고 보면 이건 이제 인품은 이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품성을 가지고 여기서 어떤 말과 행동과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선하고 선생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가고 인가의 원리고 운명이 만들어지는 원리고 명예에 관한 이론 이것이 명리라는 거죠. 그 이치는 본래 서로 통하게 돼 있다. 지극히 맞는 얘기예요. 이게 성리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원요범이라는 사람 명리학 때 관리인데요. 조명할 수 있다거나 그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운명이 바뀝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적선을 하는 거죠. 적선. 이런 걸 선업을 자꾸 쌓아야 되는 거죠. 선생이 이 양반에 대해서 작년 5월 달인가요? 이 양반이 대선 출마하기 전인가 뭐 그 즈음에서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이 양반 하는 행동이나 이거는 뭐 새벽에 혼자 후보 등록을 하고 등등 보니까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욕심을 탐하는 거. 그리고 맹자가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고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공손주라는 제자가 맹자에게 선생님은 무엇을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연, 남의 말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양호연지기,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그 해가면서 나온 건데 이 말이 한쪽으로 이게 피사라고 해서 치우치게 하는 사람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나치게 또는 음란하게 하는 사람은 어디에 뭔가 빠져 있다는 얘기고 또 이제 사사라고 그러죠. 이거 거짓이 아닌 진실이 아닌 사악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또 말을 피하는 사람 그 상대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양반의 그 태도를 보고, 아, 저 양반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달의 주역기가 그 대상전에 보면요. 군자는 이 개를 보면은 내옥을 의논한다는 거죠. 자기가 앞으로 형,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의논해야 될 시기에 대선 출마를 한 거죠.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내용을 의논을 해가면서 죽음을 완화시킨다. 완전히 이거 반대를 한 거죠. 그 이후에 재판정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과 자기 인간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과는 주역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안 좋게 된 거죠. 악업을 지은 거예요.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자연의 원리. 대부분요. 이게 적천수 논리로 보면은 개성이 용신이면은 이제 용신을 도와주는 게 희신인데 개성이 용신인 경우 식상이나 정관이 희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운이 좋게 오는 기간이 길어야 60년이에요. 요렇게 60년이든 요렇게 60년이든 만약에 뭐 식상이 그 용신이면은 희신은 직업이나 재성이 희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죠. 적천수 논리로 보면. 그러면 요렇게 해도 60년, 요렇게 해도 60년이에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소생이 알기로 1970년서부터 공무원을 했거든요. 그때 그 고시에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70년부터인가 71년부터인가 공무원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명문대를 간 사람들은 10대서부터도 대운을 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대를 가는 거죠. 소생이 알기로 이렇게 보니까 스카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10대에서부터 대운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름은 6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도 그 일찍 대운 좋은 시절이 40대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50대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 60대에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명문대 나왔다는 얘기는 10대부터 하면은 70 넘어서까지 뭐를 하면은 이건 대운과 잘 맞지 않을 가능성이 대체로 커요. 대체로. 그래서 스카이 나온 양반들은 70 넘어서까지 적극적으로 욕심을 뭘 비즈니스를 하고 뭐고 한다고 그러는데 대체로 그것은 욕심이 과한 거다. 그렇게 이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상대방 말을 듣고 이제 고수가 손님이 뭐 사주 물어보면은 사주 얘기는 않고 전혀 이상한 얘기만 하고 엉뚱한 거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이게 맹자의 지연처럼 그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지나간 시절에는 뭘 했는지, 그걸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 양반이 사주대로 될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 이게 고수들이 그렇죠. 고절정 고수는 이제 성리학이나 불교 이론 그것까지 이게 명예 원리까지도 함께 감안을 하는 사람이 초절정 고수라고 소생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자활, 이 군자는 이게 쉬운 곳에 거처한다. 그래서 평이한 곳에 거처함으로써 운명을 기다린다. 이렇게 번역 대부분 하는데 이게 쉬운 곳이 아니에요. 이게 중용 14장의 내용이죠. 이게 14장의 세 번째 14-3에 이게 나오는 건데 14장의 첫 번째에 보면은요. 군자는 자기가 현재 처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도를 행하는 거예요. 현재 자기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볼수록 아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해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용에 나온 이거는 다음에 보다 더 자세히 얘기를 하죠.
또요. 예, 공자가 말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확하게 이게 이제 자사의 표현이거든요. 공자의 손자의 중용. 그리고 여기에는 논어 요월편에 나오는 거예요. 논어 맨 마지막 챕터에 나오죠. 명을 알지 않으면 군자가 될 수가 없다. 기가 막히죠. 소생이 명력 공부를 하게 된 것도 이 대목이거든요. 대체 이게 명이라는 게 뭔가? 이게 승리학이 성명의리지학이거든요. 이게 명이라는 것이 하늘의 이치, 태극, 그것을 하늘이 명해서 우리들이 본성을 받았거든요. 하늘의 이치, 그 리예요, 리. 리를 아는 거죠. 운명에 관한 리를 명리라고 그러죠. 이거 군자가 되는 거죠. 이 명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사주단자가 있죠. 생년월일 시를 적어준 거. 그래서 이게 군자라면은 당연히 사주를 볼 수가 있다는 게 전제돼 있어요. 내 자식은 이렇게 이 바코드 코드를 이제 사주 원곡을 타고 태어났다. 이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성격은 이럴 수 있으니 사돈께서 잘 헤아려서 내 자식을 잘 타일려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십사 하고 하는 의미에서 사주 단자를 전해주는 거죠. 사주 단자 안에는 생년월일시 적혀져 있는 게 다예요. 이게 지명군자 때문에 그렇죠. 지극히. 이 대부분 소생의 그 어르신들을 보면요. 이런 걸, 이게 주역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아셔요. 용리를. 예. 이에 대해서는요, 예, 다음 영상에서 더 워낙 중요한, 요걸 알아야 아까 초절정고수라고 소생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평진전 평주는 자기 운명을 아는 인문의 방법이고, 또한 이게 숙인, 전생의 업이 내가 선업을 쌓는지 안 쌓는지를 알 수 있는 방편이고, 방편 수단이라는 거죠. 그 방법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자평진전 평주 좋은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계기 말이 없이 아까 물어봤다고 그랬죠. 사주가 아무리 좋으면은 사주가 나쁘면은 아무리 선업을 쌓아도 안 되고 사주가 무지 좋으면은 인생 될 대로 살아도 상관없나요? 그 물어봤던 손님이 여기까지 이제 이걸 얘기를 이렇게 해주니 말이 없이 물러갔다. 그렇게 물러갔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서 서문으로 삼는다. 아주 아주 좋죠. 예, 서라구가 이제 36년에 썼다. 예. 여러분들도 이 대목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사주가 과연 어디까지 맞을 수 있느냐. 예, 요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제 사주는 이미 안 봅니다. 이미 안 본 지 오래됐죠. 뭐 보고 안 보고 그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안 본다고 그래도 머릿속에 이미 다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이 어떻게 사는 게 이 군자의 마인드로 인생을 살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소생은 불자가 아닙니다만 반야신경이나 금강경 이런 걸 자주 읽습니다. 이 소생 견해는 거의 같은 점이 너무나 많죠. 고독경도 마찬가지고. 이런까지 하셔면 진정한 아까 말씀드린 이 고수가 되지 않을까. 진정한 고수가 되려면은 이게 명과 리의 그 관계, 어떻게 사는 것이 예, 진정한 이 하늘의 이치대로 사는 것이냐.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우주론이 곧 내가 인생에 살아갈 방향이에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연과 함께, 우주와 함께. 그래서 성리학은 이 우주론이자 인간의 그 인성론이죠. 인성론이자 자기개발론이기도 하죠.
그대로. 그러면은 이 명리 고수가 되려면 소생 같은 경우는 적어도 소생사주는 더 이상 보지 않고 이런 쪽에 공부를 하죠. 이게 큰 공부예요. 사주보다. 여러분들도 소생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진정한 고수이지 않을까. 소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